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일요일 아침입니다. 날씨는 좀 흐리지만 밤새 비가 왔는데 주변에 숲과 나무들의 초록이 더 짙어진 것 같습니다. 초록이 지치면 단풍이 든다고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, 저는 사실은 여러분과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치부 출신은 아닙니다. 정치부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. 물론 선거 취재는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서너 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저는 파리 특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부 출신이고 문화부장하고 그랬습니다. 문화부 있을 때는 문학 담당을 하고 뭐 출판 쪽도 좀 이렇게 관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. 오늘 일요일이기도 해서 정치 얘기는 잠시 옆에 내려놓고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. 책 제목은 사랑의 조건. 사랑의 조건, 뭐 이런 책 제목은 참 흔하죠, 여러분. 뭐 영화 제목도 뭐 많고요. 예. 사랑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 책을 쓴 사람은 제임스 홀리스, 미국 사람입니다. 원래 융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융 심리학의 아주 권위자 중에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. 지금 나이가 아마 80이 훌쩍 넘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원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제목은 The Eden Project. 그것을 이제 우리말에 맞게 사랑의 조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. 이 책이 원래 영어로 원서로 나온 건 꽤 됐습니다. 1998년쯤에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한 24년 전? 뭐 그쯤 전에 이미 한번 선보였던 책입니다. 그렇지만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매우 큰 울림을 우리 삶에 주고 있고 앞으로 미래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런 책 한 권 서가에 꽂아 놓으시면은 이렇게 사는 게 꿀꿀할 때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. 중년의 유기. 언제부터를 중년으로 봐야 될까요? 요즘은 예전 나이에 0.7을 곱하는 것이 자신의 나이다.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가령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이 70살이다 그러시면 70살 곱하기 0.7 하면은 49살밖에 안 되시는 겁니다. 언제부터 중년이냐? 70세부터 중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 80도 중년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이 중년의 위기,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.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좀 밀쳐두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시시때때로 나에게 다가오고 찾아오는 질문. 그래서 나를 숙연하게도 만들고 고민스럽게도 만드는 질문. 특히 이제 이러한 얘기를 남성 중심으로 펼치고 있습니다. 남성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애를 살고 그 다음에 남성의 심층 심리에는 뭐가 있는지 그렇지만 여성들에게도 매우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부부로 살아오고 또 연인으로 살아오고 뭐 커플로 살아오고 이런 그 친밀한 관계에서 사실은 심리적 고통이 비롯되는 겁니다. 여러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요 물론 뭐 서로 애정도 없지만 서로 고통을 주지도 않습니다. 아르헨티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, 여러분.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울릴 것이다. 그래서 부부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온 관계가 사실은 나에게 엄청난 심리적
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임스 홀리스는 이제 이 애정관계라는 게 뭐냐? 그것의 심리적 역학 그 구조를 파고들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라는 것이 뭔지,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뭔지 그 본질을 성찰합니다.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관계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우리 헤어지면서 그런 말 많이 하죠. 아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관계의 의존도가 심했던 사이일수록 헤어질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책입니다.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. 사랑이란 무엇인가?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?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?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?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어느 날 미워지게 되고 어느 날 서로 고통을 주는 사이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헤어지게 되는가? 제임스 홀리스 이 저자는 폭력이 개입되는 건강하지 못한 애정관계를 겪은 사람들을 4가지 유형으로 이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신학자 프리츠 쿤겔이 제시한 권력의 4가지 유형이라는 건데요. 첫 번째는 타인의 칭찬을 갈망하는 스타형이 있답니다. 두 번째는 의존적이고 자기 체념이 강한 넝쿨형. 그 다음에는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거북이형. 그 다음에는 폭군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네로형. 이런 게 있다는데 제임스 홀리스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. 우리가 타인과 맺는 애정관계의 그 질은, 수준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와 정비례 한다.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내가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그 등급, 수준, 질을 결정을 한다.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. 제임스 홀리스의 다른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. The goal of life is meaning, not happiness. 책 제목인데요.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이다. 의미를 찾는 것이다. 저는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,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? 무조건 행복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를 즐겨했거든요. 제임스 홀리스는 행복이 아니랍니다. 의미, 뜻.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철학자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2개를 꼽아봐라.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2개를 꼽으라면 어떤 날 꼽으시겠습니까? 태어난 날, 그리고 죽는 날, 태어난 날, 그리고 결혼한 날.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2개는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, 2번째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의미를 깨달은 날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여러분 일요일날 아침에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그렇지만 책 제임스 홀리스 융심리학의 권위자 미국 학자입니다. 사랑의 조건 권해드립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